이곳에서 녀석들은 생태계 폭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잔잔하고 엄청나게 좀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수중 생태계 속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토종 어종들이 전멸당해가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큰 잎베스를 퇴치하기 위해 특별한 무기도 개발됐다. 바로 베스 작살이다. 특수한 장비까지 동원할 만큼 수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큰잎 베스. 한신철 씨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 봤다. 큰잎 베스가 보인다. 그런데 다른 물고기들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작살은 정확히 녀석의 몸통을 관통했다. 천적이 없는 데다 토종 물고기 치어나 수정란까지 먹어치우는 생태계의 폭군. 물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큰잎 베스 5마리를 잡았다. 지금 알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산란철을 맞은 녀석들은 배가 불룩한 상태다. 그래서 산란철 전에 막 이걸 많이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죠. 답답합니다. 나는 지금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잡고는 있는데 좀 답답해요. 토종 붕어 한 20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붕어들도 한 입에 그냥 다 삼킬 수 있는. 근데 번식률이나 그 포악성, 그다음에 공격성은 이 베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생태계 거기 민물에서는 가장 상위에, 피라미드 구조 중 가장 상위에 있는 포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어종이 사라져 녀석들도 먹잇감이 부족한 상태다. 빙어 그런 게 들어있어요. 지금 이거 봐요. 이 지금 잡아먹은 고기들이 다 작은 고기잖아. 빙어예요, 봐요. 다 빙어예요. 그나마 빙어들도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 때문에 지역의 환경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청호엔 그야말로 토종 물고기의 씨가 마를 판이다. 큰잎 베스가 유입된 지 30년 만의 결과다. 지역에서는 이 베스라든지 이 생태 교란종이 그 토종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베스 수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요리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는 소리 없는 전쟁터다.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무단으로 야생에 풀어놓은 외래종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방생된 외래종은 제2의 큰잎 베스 또는 제2의 뉴트리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애완용 수입은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외환용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검역법 이외에 타법령에 따라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지는 않고, 현행법상 수입이 제한된 외래종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16종. 하지만 사후관리에 치중돼 있는 지금의 법으로는 생태계 교란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번식 능력을 갖고 있고 이동성을 갖고 있고 확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국경 단계에서 이런 외래종들을 갖다가 사전에 관리하고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외래종의 피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1조 4천억 달러가 외래종 퇴치에 쓰이고 있다. 외래종 수입 대국이라 불리는 일본. 일본은 외래종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너구리. 일본의 토종 생태계는 물론 문화재까지 파괴하는 미국 너구리. 열일곱 개 현에 널리 분포돼 있는 미국 너구리는 최근 작은 도시인 가마쿠라시에도 급증하고 있다. 미국 너구리가 좋아하는 숲이 울창한 탓이다. 가마쿠라시에서는 곳곳에서 커다란 덫을 볼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한두 개쯤은 덫을 설치해 놓는다. 모두 환경청에서 포획을 위해 제공한 것이다. 一番被害が大きいのは日本の古来のタヌキとかもともといるものが繁殖しなくなっちゃってだってペットで飼ってたんでしょまずは、ねえだから飼えなければねえそんな飼わないことですよね無責任ですよね無責任も甚だしいんじゃないですか 일본의 미국 너구리가 처음 들어온 것은 한편의 애니메이션 때문이었다. 1977년 방송된 라스카를 만나고 싶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여기에 등장한 미국 너구리는 과연 한 번쯤 길러보고 싶을 만큼 귀여운 모습이다. 이 작품을 계기로 미국 너구리는 일본 애완동물 시장을 통해 일본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실제 미국 너구리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유순한 성격의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실제 많은 수가 버려졌다. 도쿄 농업대학. 이곳에서는 미국 너구리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다. アライグマはね、ここにいるこの個体とこの個体がアライグマですね。 미국 너구리들의 먹이와 서식 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해 그들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육되고 있는 이 녀석은 보기에는 온순해 보인다. 그러나 원래 미국 너구리는 발정기가 되면 성격이 사나워진다. 애완용으로 오래 기르지 못하는 이유다. 北海道のような寒い気候のところにもアライグマはもう全部広がってますし、こういう関東地方のこの鎌倉市やなんかの温暖な地方でも増えてる。大きさも似てますよね。ですから住んでるところ 안도 교수는 연구를 통해 미국 너구리와 일본 너구리의 습성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例えば文化財の柱もタヌキはそんな登ろうとしないですけどもアライグマは引っ掛けま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ところの性質がね少し地上性の傾向の強いタヌキと樹上性の傾向の強いアライグマっていうふうなところでは違いがありますね。 녀석들의 독특한 습성은 도시 사람들의 생활 공간까지 망가뜨렸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미국 너구리를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해 포획 즉시 도살하도록 하고 있다. 처리된 후에는 안도 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보내져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一般人ただ外来種がこれほど大きな問題になるということは行政も予想してなかったし、例えば1980年代にそういう
誰か研究者がそういう研究してたかっていうと誰もしてない。これは専門に研究している哺乳類の動物の研究者もそうですし、環境行政をやってる人もそうだし、もうみんなが気がついてなかったんですね。 외래종 문제가 심각해지자 민간 분야에서도 활동이 활발해졌다. 외래종 퇴치를 전문으로 하는 이 단체는 외래종에 의한 토종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 중이다. はい。これ川ニナっていう貝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辺りにいるホタル、ゲンジボタルだったりの餌になっている、食べ物になっている貝なんですね。 다슬기가 산다는 건 이곳이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증거다. 이곳 생태계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건 곳곳에서 확인된다. 일본 장지뱀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서 일본 장지뱀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었다. 바로 미국 너구리의 먹이로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단체에서 미국 너구리 퇴치 작전을 벌인 결과 일본 장지뱀의 개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반가운 모습이 또 눈에 띈다. 일본의 토종뱀 한 마리가 숲을 누비고 있는 것이다. 잡식성인 미국 너구리 때문에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던 파충류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이곳 숲속 어딘가에는 미국 너구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발자국의 모습으로 봐 물가를 따라가며 먹이가 될 만한 생물을 찾아다니고 있는 게 분명하다. 大体中型哺乳類でこれぐらいの足跡がつくのは大体指4本なんですけれども、アライグマは5本指があって、足跡で大体アライグマがいるのか、いないのかっていうのが、足跡見つければすぐに分かるような状況です。 녀석들을 잡지 않으면 다슬기도 곧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 수소곤충은 물론 양서류와 파충류, 심지어 포유류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위험한 포식자. 녀석들을 잡기 위해 그들의 이동 경로에 덫을 설치하고 그 위에 나뭇잎을 덮었다. 나무를 좋아하는 미국 너구리를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퇴치 작전은 일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연간 8,000마리의 미국 너구리가 포획 후 도살되고 있다. 토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일본은 극단의 조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だからアライグマが生きて何を犠牲にするかなんですね。で、アライグマが生きている間殺されていく失われていく命の量っていうのはアライグマ1匹を殺すのよりもはるかに多い数になってきますよね。 미국 너구리를 통해 그들은 외래종의 무분별한 수입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체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외래종에 대한 특별법을 탄생시켰다.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외래종에 대해서는 수입 전에 생태계 유해성 평가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이런 법령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외래종 규제를 시작한 일본은 2005년 특정 외래종 생물법을 지정해 사전 유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入れない捨てない広げないっていう3つのキャッチフレーズを出してます。 외래종 관리와 예방을 위한 일에는 민관이 따로 없다. だからここにいろんなものが書いてあることによってそのゲームの範囲が広まっていくんですよ。 시민단체인 이곳에서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외래종 문제를 알리고 있다. 특정 외래종과 그들로 인한 피해 내용을 카드로 쉽게 조합해 볼 수 있는 놀이도 개발했다. だからぜひ韓国では文部科学省とか文科省みたいなの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教育の中できちんと教えていかないと生態系がどうなってる。でそこにどういうふうな生き物が入ってきたらどういうふうに変わっていく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ね教え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大事。 그에게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뉴트리아의 짝을 골라달라고 했다. 주저없이 그는 농작물과 인간이 그려진 카드를 선택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라는 것이다. 国の国家戦略があって、50年と100年先の日本の生態系をこういうふうにしなきゃいけない。でこれに向かって外来種を防除していくっていう大きなビジョンがある。だから韓国も将来の50年先100年先はこういう国にするんだという絵があって、その絵の中で外来種がやっぱり問題だったらやっぱりこれを根絶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ふうな。 외래종에 대한 일본의 대처 방식은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도 다른 외래종들이 우리나라에 침입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래종 문제를 단순히 어떤 생태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이것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사후 관리, 사후 약방문식 관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평택의 진위천. 환경자원봉사단 학생들이 생태계 조사에 나섰다. 이맘때면 물속은 새 생명들로 활기가 넘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은 수소 생물들뿐 물고기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도 종류가 그리 많지 않다. 잠시 후 물고기가 한 마리 잡혔다. 이쁘죠? 잘생겼고 큰입 베스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 입이 벌리면은 눈 뒤쪽으로 갈 정도로 입이 커요. 입이 평택 물줄기 전역에 상당한 어떤 그 양들이 이미 퍼져가지고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제거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제 제거한다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주변 하천변은 또 다른 외래종이 잠식하고 있다. 자, 천천히. 바로 가시박이다. 날카로운 가시가 봉사단의 활동을 가로막는다. 걸어도 안 뛰면. 봐봐 이렇게 완전 덮었지 그지? 이런 식인데 언제 와서 박혔는지 모르게 가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참 얄밉게도 이 보이는데 탁 해서 박혀있으면 빼겠는데 어떨 때는 손가락 사이. 덮었어. 여기도 이렇게 덮었어. 자, 이게 호박잎입니다. 자, 덮었어. 근데 이게 여기 4개를 덮었는데 여기서 저기서 다 덮어버린다고. 다 덮어버리면 밑에 있는 식물들은 광합성이 안 되니까 밑에 있는 식물들은 그냥 죽어버려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외래식물은 또 하나의 신비한 생명체일 뿐이다. 하지만 외래종의 무분별한 유입은 그들이 가진 생명 자체를 하나의 제거해야 하는 오염원으로 전락시킨다. 사람의 손으로 들여온 생명을 다시 사람의 손으로 제거해야 하는 비극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풀꽃이 한 10개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외래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름을 모를 뿐이지 굉장히 외래종들이 가까이 와 있어요. 외래에서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거 들어올 때 조금 더 많이 생각해보고 어디에 좋을까 생각을 해보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 땅에 들어온 외래종들.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몸부림친다. 그들의 먹이 활동은 생존 전략일 뿐이다. 외래종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 그리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전쟁. 그것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다. 멈추지 않는 이 전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